안녕하세요. 한국 NLP 코칭센터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. 벌써 7년 전에 만났던 한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. 여학생이었는데요. 말을 잘 못했어요.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. 전혀 들리질 않았습니다. 왜 그런지 어머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주눅이 든 상태. 엄마하고까지도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내는 그런 여학생 친구들 있잖아요. 차분하고 얌전하고. 근데 그보다도 더 심하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.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? 네, 이 친구가 때는 고3이어서 대학을 가야 하는 때였습니다. 근데 문제는요,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와요. 대학 가려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면접이죠. 면접을 봐야 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묻는 바에 대답을 잘 안 하기도 하고요. 말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요. 해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면접을 볼까? 아무튼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. 자,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사를 하는데 들리질 않아요. 그래서 특정 어떤 문구를 한 문장을 좀 정해봤습니다. 한 문장이요. 뭐 아무나 정해도 돼요. 여러분께서도 시도하셔도 되고요. 뭐 예를 들면 나는 할 수 있다. 그것도 좋아요.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길어서 말하는데 조금 지칠 정도의 한 문장. 나는 할 수 있다 보다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 어떠세요?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죠. 아무튼요, 말이 안 나옵니다. 말이 안 나와서 작게 입안에서 한번 되뇌어 보라고 했어요. 연습이죠, 일종의. 머리로 먼저 생각해보고요. 나는 할 수 있고 외워야죠, 그죠?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. 속으로 되뇌이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말을 기억했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. 이어서 입안에서 소리를 한번 내보라고 했어요.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. 그거예요. 그래서 그 말을 몇 번, 4번, 5번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.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 이렇게 들려요. 근데 너무 작게 들려요. 생각해보세요. 대학에서 면접을 한다. 혹은 직장, 기업에서 채용을 위해서 면접을 한다.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지요. 벌써 거리가 3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 어때 보이세요? 여러분 모습이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자신감이 없는 건 둘째치고요. 들리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소리를 좀 키워야겠다 싶었어요. 크게 말해라, 크게 말해라, 크게 말해라. 제가 좀 더 뒤에가 있었고요. 3m, 5m, 10m. 여러분 대학 강의장을 떠올리셔도 되는데 강의장에서 저는 교탁에 있었고 학생은 저 맨 뒷자리에 벽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시켰습니다.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 1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. 1시간 동안.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중간중간에 동기부여도 하면서 괜찮다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요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었던 거죠. 급기야 교탁에서 그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. 아무튼 면접이 그렇게 어떤 면접이든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학생을 혹은 취업준비생 지원자를 만나는 경우는 없죠. 그래서 조금 더 과하게 시도했던 것이 유효했습니다. 그래서 4번 정도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말을 하게끔 말을 큰 소리로 하게끔 큰 소리로 하게끔 큰 소리로 말해서 나는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.
라고 하는 말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. 좀 시끄러웠죠. 예, 목소리가 점점 나오니까요. 처음에 의기소침했던 모습에서 점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,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으로, 내 소리에 기가 질리는, 아마도 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셨을까요? 아무튼간에 좀 기가 질린 모습에서 조금씩 몸이 펴져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몸이 펴져야죠. 자신감 있는 모습이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. 초반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대학 강의장에서 요거를 해봤습니다. 그 대학을 지원하냐? 그렇지는 않고 다른 대학을 갈 거였는데 아무튼 상담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 대학 강의장에서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게 좀 두렵거나 어렵다면 바로 그 장소에서 좀 더 친해지는 것, 연습을 할 수 있는 것, 경험을 할 수 있는 것, 그래서 좀 더 공간이 낯선 느낌이 덜 들게끔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, 친숙해지는 것, 그 경험을요 하루, 이틀, 사흘, 나흘 여러 번 쌓을수록 좋죠. 엉뚱한 작업도 좀 했습니다. 일부러 수업 중인 강의장에 먼저 들여다보내기도 했고요. 좀 당황해서 뛰어나오는데 아무튼요 다 공간에 친숙해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. 세 번째는요 면접이잖아요. 교수님들이 뭔가를 물으실 거거든요.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. 뭘 이야기해야 할지 대학이라면 혹은 취업이라면 면접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물을 겁니다. 그 정도 내용은요.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대학에서 면접할 때 뭘 물어보나요? 기업에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보나요? 어느 기업에서 어느 특정 기업에서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이 있나요? 이 정보들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. 각각의 뭐 전공이나 과, 기업의 업종별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죠. 그것만큼은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죠. 그래서 이 학생하고 저 역시 대학에 들어간다면 뭘 물으실 것 같으세요? 면접관들, 교수님들께서 뭘 물으시겠습니까? 제일 먼저 시도되는 질문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. 학생, 우리 대학을 왜 지원했어요? 혹은 학생, 이 전공을 왜 선택했어요? 학생,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꿈이 뭐예요? 인생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죠. 어차피 직장이든 대학이든 입사한 후에 일정 기간의 삶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. 그렇다면 그 삶과 내가 장차 계획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물음은 자연히 따라올 겁니다. 이 내용들은 좀 준비를 해야죠. 그렇죠? 그런데 도통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거나 내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라면 면접이 굉장히 두려운 경우가 될 겁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, 이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교환 학생으로 3학년 때 2학년은 2개 학년은 국내에서 다니고 3, 4학년은 해외 나가서 해외 대학을 다니는 게 꿈이었다.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길이로 좀 준비를 해서 긴 버전, 짧은 버전, 긴 버전, 짧은 버전 내용을 준비를 해서 그걸 표현하는 것, 말하는 걸 좀 연습했습니다. 종이를 놓고서 읽는 거요. 외워야죠. 읽는 거, 외우는 거, 외워서 말하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할 말이 있잖아요. 할 말이 있고요.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요. 몸이 좀 펴져 있고요. 공간이 익숙해요. 그렇다면 면접에 어떨까요?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하고는 좀 다르죠. 준비되어 있는 상태, 면접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 덕분에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소리를 한 달 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빙고. 오케이. 자,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데 공간이 익숙하지 않다. 공간을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경험해보거나 기업을 미리 면접장을 가보실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여러 번 면접을 봐보세요. 면접 자체도 하나의 공부가 되겠죠. 작은 기업에서 면접 보기, 큰 기업에서 면접 보기. 한 10번 정도 면접을 경험하고 나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요. 특히 그러면 이제 취업 면접이 뭐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면접에 임하면 처음에 내 모습과 준비하고 경험하고 연습해본 내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요.
처음 해볼 때와 두 번째 해볼 때, 세 번째 해볼 때, 네 번째, 10번쯤 해볼 때 취업 준비 경우 좀 많이 그렇죠. 여러 번 면접을 보게 되기도 하죠. 낙방도 여러 번이고요. 안타깝습니다만 예, 각각의 입장들이 좀 다를 겁니다. 그때마다 일기를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뭐가 달라졌다, 뭐 어떻게 달라졌다, 어떻게 달라졌다 해가는 거예요. 면접마다, 기업마다, 기회마다, 학교마다 질문은 다르고요. 그리고 분위기도 다르고 면접관들도 좀 다를 겁니다. 그런데 각각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난 좀 더 쌓여가겠죠. 그리고 좀 더 능숙하게 임할 수 있게 되겠죠. 자, 그러고 나면 난 좀 더 나은 내가 될 겁니다.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요. 한 가지 더.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면접관 분들도 사람입니다. 수많은 학생들,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, 입사 예정자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혹은 면접관으로서의 행위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. 이분들이요. 그래서 그 상태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. 좀 많이 지쳐요. 좋은 인상을 주고요. 기분 좋은 에너지를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밝은 모습이요. 예, 밝은 모습, 웃는 미소, 얼굴에 미소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, 그래서 그분들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것, 선생님을 존중합니다,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, 그리고 할 수 있다면요 그런 표정과 내 몸짓, 자세, 그리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다면요 그런 인사 말까지요. 예를 들면요,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장시간 동안 이렇게 면접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. 선생님, 그럼 지금부터 면접 질문 받고 싶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요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. 여러분 꿈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꿈이 없다고요? 없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요, 꿈이 없다면 좀 위축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관계되는데 긴 장기적인 인생의 꿈, 내 경로를 보여주면서 지금 지원하는 이 학교는, 지금 지원하는 이 기업은, 지금 지원하는 이 일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수적이고 나는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,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상대에게도 좀 먹혀들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? 자, 여러분께서 스스로 준비한다면 가능하실 겁니다. 그런데 이 영상만을 보고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요 직접 연락 주십시오.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충실히 준비해서 여러분 원하시는 합격,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삶의 행운을 빕니다. 고맙습니다.